베뉴, 코나, 아반떼는 절대 경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가격대, 내가 사회 초년생으로 내가 사회 첫 차, 내가 내 생애 첫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2천만 원대로 뭘 사야 될까 했을 때는, 자, 안녕하십니까, 토이브로입니다. 야, 여러분들, 아반떼 새로 나왔어요, 그죠? 특히 이제 이 영상은 이제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 아니면은 이제 뭐 세컨카를 구입하시려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영상은 첫 차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우선적으로 뭐 아반떼 그냥 차급을 떠나서 가격대로만 바라보겠습니다. 차급에서는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가격대로 봤을 때는 서로 좀 다 살 수도 있어요. 베뉴 플럭스 풀옵션 모델, 그리고 뭐 코나 1.6 가솔린 모델 풀옵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반떼 풀옵션, 이 세 차량 베뉴 플럭스와 그 다음에 코나 가솔린 모델의 풀옵션, 딱 그 중간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아반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 차 디자인을 떠나서 난 디자인 다 마음에 들어, 베뉴도 좋고 코나도 좋고 아반떼도 좋아, 근데 나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2열 느낌하고 트렁크 공간 정도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비교보다도 그냥 구매를 하신 데 있어서 베뉴나 아반떼, 코나 이 세 차종 3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먼저 아반떼부터 한번 타볼게요. 아반떼 2열 느낌서부터 한번 가보시죠. 세 차량 모두 1열을 다 제 키로 세팅을 해놓고 나서 2열 타볼게요. 일단은 제 키 다들 아시죠? 183. 자, 1열을 맞춰놨습니다. 2열로 넘어갈게요. 자, 아반떼 2열로 왔습니다. 아반떼 2열. 근데 공간 자체 레그룸이요, 와, 짱짱. 그리고 보통 2열 시트가 폴딩이 되는 차량들을 만나게 되면은 등받이 각도가 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반떼는 2열이 폴딩 되는 시트인데도 불구하고 등받이 각도가 좀 누워 있어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반떼가 실제로 전고가 낮아졌어요. 전세 대비해서 전고가 낮아졌지만, 전고가 낮아짐과 동시에 이 시트 포지션, 2열의 시트 포지션도 낮아졌어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뭐 레그룸, 헤드룸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역시 아반떼 공간성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죠? 수입 브랜드, 특히 A클래스 세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2열의 에어컨 송풍구도 있고, 뭐 열선도 있고요. 역시 괜히 국민 세단이 아닙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베뉴를 한번 앉아볼게요. 베뉴. 물론 이제 뭐 이 차급, 특히 뭐 첫 차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2열 공간 자체가 크게 뭐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건 있어요. 1열, 그 다음에 옵션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반떼가 넘사벽입니다. 그 부분은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근데 저 아반떼와 얘랑 가격 차이가 한 2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200만원 차이가 너무 큽니다, 진짜. 그죠? 자, 아반떼 때문에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우리가. 자, 일단 1열 세팅 맞춰놨고요. 1열을 제 키로 맞췄을 때 확실히 무릎이 닿아요. 2열 공간이 좁고, 진짜 뭐 근데 역시 헤드룸은 SUV 닿습니다. 등받이 각도도 굉장히 좀 서 있는 편이에요. 등받이 각도가 편한 느낌도 아니고요. 2열 느낌은 뭐 당연히 아반떼 압승입니다. 아반떼 압승. 근데 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지금 아반떼를 완전히 아반떼만 칭찬하려고 만드는 영상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실제로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가격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나는데 또 아반떼가 압도적이라는 말은 정말 아반떼 상품성은 진짜 역대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코나. 자, 현재 지금 이 차량은 코나 가솔린이 아니에요. 코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렉트릭 모델인데 일렉트릭 모델밖에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1열을 이제 또 제가 제 키에 세팅을 했기 때문에 2열로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얘는 좀 봐줄만 하죠, 코나 일렉트릭은. 그죠? 아반떼랑 비교했을 때 좀 봐줄만 합니다. 자, 코나에 왔는데요. 근데 뭐 코나나 베뉴 이 소형 SUV들의 2열 공간성은 정말 안 좋아요. 무릎 닿죠, 그죠? 물론 제 키가 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오히려 베뉴가 헤드룸이 더 좋네요. 베뉴가. 코나 같은 경우는 헤드룸이 닿진 않는데 달랑말랑해요. 그러니까 2열 시트 포지션이 베뉴 같은 경우는 좀 낮게 돼 있지만 코나 같은 경우는 2열 시트 포지션이 높게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렉트릭 차량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장착이 돼 있어서 좀 올라온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은 유념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공간성을 봤을 때, 레그룸을 봤을 때는 베뉴나 코나나 별 차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반떼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반떼 트렁크. 자, 아반떼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 올라오는데 다 올라오진 않네. 근데 아반떼 트렁크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진짜 평소에 아반떼 에이 그래도 얼마나 넓겠어 하셨던 분들이 진짜 아반떼 실제 트렁크 사이즈를 보게 되면 굉장히 넓습니다. 이번 아반떼 같은 경우는 474리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6세대 같은 경우는 458리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뭐 트렁크 사이즈가 전세대에 비해서 아주 많이 넓어졌다 느낌은 없지만 깊이가 상당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 SUV랑 비교하는 게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베뉴 같은 경우가 355리터고요. 코나 같은 경우는 360리터입니다. K3는 이제 501리터, XM3는 513리터인데 소형 SUV보다는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바닥 같은 경우 근데 이 좀 마감 품질은 좀 아쉽네요. 이건 그냥 이 커버가 좀 아쉬운 느낌이고 뭐 밑에 공간은 스페어 타이어가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하기 좀 어렵고요. 근데 이 깊이가 상당해요. 트렁크 깊이가 상당하고 넓이도 꽤 크다 보니까 웬만한 적재? 일상적으로 이 정도 트렁크 적재 용량 자체는 부족함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적재 용이성도 상당히 좋고요. 그러니까 아반떼 가지고도 뭐 웬만한 뭐 그냥 뭐 골프백, 보스턴백 아니면 뭐 캐리어 이런 거는 충분히 담을 수가 있는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건 간에 만약에 내가 차박을 안 한다. 차박 같은 경우, 차박이나 캠핑은 정말 가끔 하지만 차박은 거의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SUV, 뭐 코나나 베뉴 이런 차량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폴딩을 해볼까요? 폴딩? 자, 폴딩 이거 그 다음에 이걸 당기게 되면요 시트를 이렇게 이쪽 시트도 당겨주면 됩니다. 자, 폴딩 했을 때 근데 좀 아쉬운 게 저런 마감들이 좀 아쉽죠. 이런 마감들, 그러니까 2열하고 트렁크 공간 경계에 대한 그 마감 자체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차급과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쉽지만 또 평평하지가 않아요. 이게 평평하지가 않아서 뭐 차박은 당연히 힘들고 하지만 근데 뭐 긴 짐을 실었을 때 그럴 때도 2열이 폴딩이 되다 보니까 공간성이 정말 괜찮습니다. 긴 짐을 싣거나 그럴 때는 아반떼가 SUV 못지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메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 확실히 좁아요. 되게 딱 봐도 트렁크가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베뉴 같은 경우는 355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반떼보다도 110리터 정도 더 작은 수치예요. 기본 트렁크가. 근데 물론 이 녀석도 이제 폴딩은 됩니다. 이제 베뉴 같은 경우는 폴딩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폴딩이 되고, 자, 이렇게 폴딩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폴딩을 완료했을 때 딱 봐도 아반떼가 훨씬 넓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SUV다 보니까 또 베뉴 같은 경우도 나름 SUV이기 때문에 트렁크를 적재하는 데 있어서 높이 자체는 좀 더 아반떼보다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반떼도 이 바닥이 되게 깊지 않습니까? 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나는 캠핑을 정말 가끔 해. 뭐 차박은 안 해. 그러시는 분들 꼭 SUV만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손 한번 보여드리면 자, 코나도 딱 봤을 때 트렁크가 그렇게 넓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SUV, 정말 SUV다운 그런 공간성과 적재량을 보려면은 솔직히 투싼 정도는 올라가야 정말 또 SUV 느낌이 나구나 싶죠. 하지만 코나나 이제 베뉴 같은 경우는 소형 SUV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코나 같은 경우는 360리터입니다. 똑같이 이 녀석도 한번 폴딩 해볼까요? 폴딩을 똑같이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폴딩을 하고, 자, 이렇게 했어요. 폴딩 똑같이 했습니다. 했을 때 근데 하지만 이 녀석도 차박은 하기 힘들어요. 웬만해서는 차박하게 되면 좀 다리가 튀어나오는 그런 길이다 보니까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번 아반떼 자체가 되게 가성비 더불어 상품성 정말 좋다. 뭐 베뉴 실내, 코나 실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녀석들과 비교했을 때 아반떼의 실내는 압도적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반떼도 이제 반지하 주행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가격대가 또 아반떼는 2,500만 원이 안 넘어요. 풀옵션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이 아반떼의 경쟁력은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정말 팀킬이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세단이 가져야 될 요소가 소형 SUV 에서 가질 수 없었던 부분들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야, 진짜 대박입니다 아반떼 이번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반떼, 베뉴, 코나, 현대자동차에서 풀옵션을 2천만 원대로 살 수 있는 이 세 가지 차량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베뉴 같은 경우는 정말 SUV지만 정말 가성비, 어떻게 보면은 경차를 살 만한 돈으로 그런 소형 SUV를 가질 수 있다는 아주 좋은 그런 또 기회가 바로 베뉴입니다. 베뉴인데 아반떼가 가격이 너무 잘 나왔지 않습니까? 아반떼가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아반떼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이라는 차 자체가 인테리어, 옵션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정말 디자인이, 만약에 난 베뉴가 좋다면 베뉴 사시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정말 나는 베뉴 사야 되나 아반떼 사야 되나 코나 사야 되나 이 세 가지 차량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반떼가 가장 좋다. 진짜 아반떼를 넘어설 수가 없다. SM3, 크루즈, 기아 K3 이 세 가지 차량과 실질적인 경쟁 모델이지 않습니까? 딱 그 녀석은 그냥 압도해요. 그냥 압도하는 부분이고, 이번 아반떼가 보여주는 상품성, 퀄리티 정말 대박입니다. 아반떼는 그냥 사도 돼요. 진짜 2천만 원대에서 만약 차량을 선택한다 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아반떼야. 아반떼. SUV에서도 소형이지만 소형 SUV들과 한번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이번 아반떼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더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코나도 페이스리프트가 될 거고 K3도 페이스리프트가 되겠죠, 언젠가는. 그랬을 때 아반떼가 준중형 세그먼트에서 보여줬던 이 기대감이 우리는 확실히 높아졌어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수준에 걸맞는 차량들이 또 어떤 게 나올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아반떼 궁금하시면 여기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 오셔가지고 아반떼가 총 4대가 전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또 둘러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